안녕하세요. 안 배우고 하는 요리 안하요입니다. 오늘 도전해볼 요리는요, 2kg 미국산 윗등심을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를 직접 정육도 한번 도전해보고 요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용량으로 고기를 사가지고 요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부 온도계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먹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고기를 한번 주문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주문했던 고기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까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취급주의 스티커를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알 수 없는 종이 하나와 그리고 아이스팩 2개, 같이 주문했던 생와사비 하나가 같이 들어있네요. 고기를 꺼내보니 아이스팩이 하나가 더 숨어 있었군요. 핏물을 다 닦아내주기 위해서 키친타올을 먼저 깔고 고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돌려가면서 키친타올로 핏물을 꼼꼼하게 다 제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구매한 사이트에서는 근막을 제거해주고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조리해서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근막인지 지방덩어리인지 아니면 자르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얀 건 다 뜯어내자 라는 마음으로 전부 손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손질을 했더니 대충 왼쪽에 보이시는 봉지 안에 있는 만큼은 다 이제 버리는 거고, 나머지가 저만큼이 나와서 그냥 용도에 맞게 적당히 잘라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 볼 요리는 감자조림입니다. 소고기가 들어간 감자조림, 장조림 같은 그런 맛이 나긴 합니다. 먼저 감자를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껍질을 하나하나 다 벗겨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 것은 감자조림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깍둑썰기처럼 해가지고 썰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큰 크기가 싫으시면 더 작게 썰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자른 감자는 끓는 물에 잠깐 데치듯이 삶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삶아주고 전분물도 좀 빼주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고기는 고기대로 너무 익어버리고 감자는 감자대로 안 익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분 정도 데친 감자는 물을 따라서 버려주고 거름체에 잠깐 놔둬서 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냄비에 소분해둔 소고기를 넣고 살짝 볶아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기름 하나도 없이 구우려다가 냄비 태워 먹지 마시고 반드시 기름을 조금은 둘러주시고 그리고 소고기를 볶아주세요. 눌러붙은 거 복구한다고 나중에서야 기름 뿌리고 물 뿌리고 하면서 했더니 간신히 이제 조금 상태가 괜찮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진 고기에 아까 잠깐 삶아뒀었던 감자들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적당량 부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자박하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간도 안 돼 있으면 이건 조림이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무언가잖아요. 그래서 간장과 올리고당을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끓는 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끓기 시작하면은 소고기를 끓이다 보면 나오는 그 특유의 거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품들을 저는 다 걷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알아서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여주다 보면은 음식이 완성이 됩니다. 소고기 감자 조림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 요리는 불고기 잡채입니다. 먼저 당면을 물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야채는 저는 양파와 팽이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을 사용할 겁니다. 양파는 채를 썰듯이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은 하나하나 이제 뿌리를 잘라낸 다음에 하나하나 다 찢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느타리버섯도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찢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불려놓은 당면에 식용유,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미리 준비한 양파, 팽이버섯, 느타리버섯도 넣고 섞어줍니다. 골고루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주물러가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준비한 고기를 볶아줍니다. 고기를 볶아주다 보니 고기가 너무 넓적해 보입니다. 잡채에는 보통 가늘고 긴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 하나하나 가위로 길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볶아진 고기에 미리 섞어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투하해 줍시다. 그리고 열심히 골고루 섞이게 볶아주세요. 그렇게 골고루 다 익어가지고 볶아지면 소불고기 잡채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 육전입니다. 먼저 준비한 고기를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도록 합니다. 고기 상태가 영 별로라서인지 계속해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물기를 닦아준 고기를 그릇에 담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전분가루 조금과 물을 정말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무르면서 가루들을 골고루 잘 섞이도록 섞어주도록 합니다.
계란도 하나 준비해서 계란물을 만들어서 같이 섞어줍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쌍난이 나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원래는 고기에 부침가루를 따로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고 하나하나 구워야 하는데 저는 정말 귀찮았습니다. 한 번에 부침개에 붙이듯이 붙여봤는데 여러분은 귀찮아도 한 점씩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양이 정말 안 좋아요. 맛은 둘째치고라도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육전도 완성입니다. 네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 소고기 고추장 볶음밥입니다. 먼저 양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볶음밥 재료니까 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파프리카가 저는 남은 게 있어가지고 파프리카도 양파처럼 작게 썰어가지고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초반 부분 영상이 없네요. 제가 영상 촬영을 깜빡하고 만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후추, 소금 뿌려가지고 볶아주다가 양파, 파프리카 넣고 간장, 올리고당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볶았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넣어서 풀어주면서 또 한번 볶아주었습니다. 마무리로 밥을 넣어서 밥알 흰색이 보이지 않도록 잘 섞으며 볶아주시면 됩니다. 더 맛있게 하는 비결은 마무리 되었다 싶을 때 위에서 주걱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아랫부분을 누룽지처럼 만들어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잠시 두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고기 고추장 볶음밥도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볼 건 그래도 소고기를 이만큼이나 샀는데 구워서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워도 보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게 많이 보이길래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냥 구울 고기들은 바로 후라이팬에다가 올려가지고 구워보았습니다. 맛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두꺼운 고기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도록 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색깔부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좀 느낌이 많이 불길하긴 했는데 일단은 구워보았습니다. 후라이팬에 있던 기름을 그대로 이용해서 충분히 시어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워보았는데요. 결과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원육 상태가 안 좋아서인지 도저히 안 익히고 먹을 수가 없어서 다시 다 잘라가지고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소고기라 그런지 기본 맛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방법으로 2kg의 소고기를 소모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스테이크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